KT가 전체적으로 야수진이 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야 포지션에 황재균 선수를 계속 둔다. 이런 것도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처음에 프로 입단할 때 유격수였어요. 유격수. 근데 2루를 본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그다음에 좌익수를 간다? 지금 38인데 런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건 사실 1루예요. 1루인데 타격을 또 살려준다고 하면은 문상철을 1루로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황재균 선수가 자리가 없는 거죠. 다른 야구 분석 시간 류단장의 월요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류선규 단장님부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되게 의기양양하게 보내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아, 이간질 시키시나요? 아니. 전 잊고 있었는데. 아, 잊고 있었어요? 네. 잠깐만, 정세영 기자. 네. 반갑습니다. 일단 빨리 인사하고 넘어갈게요. 잊고 계셨다는데 아직 멘탈 회복이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첨언을 살짝만 드리자면 이제 김도영 선수 연봉 예측권을 가지고서 이제 야알못 타이틀을 걸고서 대결을 펼쳤었죠. 자, 이게 그래서 정세영 기자에게 갔었습니다. 아니 이게 주변 동료들이 이 방송을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캡처해서 짤방을 계속 보내는데 카톡으로 나름 지금 야구 기자 회장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약간 회사에서도 부장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야알못이. 야알못이 뭐니? 야알못이. 어디 가서 이제 그 캡처를 류단장님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빨리 이제 이 야알못 캐릭터를 류단장님에게 넘겨드리는 걸로 계속 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회는 무궁무진하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제가 내기하는 게 제가 좀 미안하죠. 아, 왜요? 아니 이게 정 기자하고 저는 이 레벨의 차이가 있잖아요. 레벨이 다른데. 레벨이 있는데. 아, 저는 빅리거고요. 네? 정 기자님은 정 회장님은 그냥 더블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A, 트리플 A. 트리플 A도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대만의 투수 있잖아요. 지난번 아시안 게임 나왔던 그 왼손 투수, 그 투수 더블 A잖아요. 네, 트리플 A도 잠깐 뛰긴 한 것 같은데. 뭐 어쩌다 한번 이길 수 있지만 그분 다르다. 나중에 기회는 계속 올 거예요. 저한테.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 저는 이렇게 지르시는지. 근데 저는 아동학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이게 우리 회장님한테 못할 짓이다. 진짜 좀 오늘따라 유난히 푸석푸석해 보이시네요. 아직 멘탈 회복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대결.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올해부터 카운트를 하도록 하죠. 일단 이제 1승 1승 1패 1승 1패로 저희가 이제 카운트를 계속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고 보는 류 단장님과 정세영 기자의 야구 이야기, 류 단장의 월요 진단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갖고 오신 주제가 시범 경기 일정 공식 발표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실 이 하루 1년 그 야구 캘린더고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요. 12월 둘째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 하고 나면 살짝 끝나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쉬고 나면 또 캠프 준비, 뭐 캠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나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3월 달에 이제 캠프가 시작되면 정말 빠르게 또 시즌이 후다닥 지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시범 경기가 좀 뭐 예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3월 8일날 시작하는데 올해 시범 경기에서는 좀 유독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규칙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이 ABS인데요. 이 ABS 스트라이크 존이 변화가 됩니다. 옆에 측은 그대로 놔두고 아래 위로 이제 0.6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해서 신장 180cm의 선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1cm 정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뭐 1cm가 뭐 낮아진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변화인데 그 투수들이나 타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구단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뀐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좀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가 좀 유리를 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캠프 때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낮은 코스에 제구를 잘하는 투수들이 좀 더 네. 유리해질 것 같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패스트볼을 잘 활용하는 투수들이 그렇죠. 성적이 좋았거든요. 올해 이 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시범 경기부터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cm라고 하니까 진짜 와, 진짜 투수들의 미세 조정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데 또 이제 고효준 선수 지난번에 방송 출연했을 때 이거를 진짜 조정할 수 있냐 했더니 걸리는 거죠. 얻어 걸리는 거죠. 약간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1cm를 낮추면은 115개 정도가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예,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시점에 따라서는 경기 중간에 만약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이다. 그때는 이게 결정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그 방망이 무게 있잖아요. 네네. 눈을 감고 자기 방망이를 딱 세워놔요. 하나씩 눈 감고 네. 들라 그러면 자기 방망이 그러면 귀신과 같이 찾아내요. 네, 그 정도로 선수들이 예민하고 야구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딱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기 때문에 아마 이 1cm라고 하지만 이게 엄청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이제 문제의 피치 클락 피치 클락.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사실 피치 클락이 지난해 그냥 10원 운영만 됐잖아요. 뭐 경고를 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신경을 안 쓰는 선수들도 있었고 네. 올해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범 경기부터 선수들이 이 피치 클락 규정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타석 간의 간격은 33초 주어지고요. 투수의 투구 간격은 주자가 없을 때는 20초, 주자가 있을 때는 25초라고 합니다. 타자당 타임아웃 횟수 같은 경우에도 2회까지 허용되고 네. 있습니다. 아, 피치클락 이 가장 큰 아마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ABS존 하향 조정보다도 이게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게 프로야구 관계자들 예측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투수 입장에서는. 근데 ABS가 1cm, 180cm 선수를 대상으로 1cm 정도 하향 조정되면 정 기자님 같은 분은 하향 조정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또 나야. 그러니까 이젠 인식 공격까지 하네. 지금 키까지 나왔어. 키까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저는 피치클락이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초반에. 작년에는 최소한 전반기 내내 ABS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피치 클락 같은 경우에 지난해 투수들 보면 사실 김강현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많이 크게 신경 안 쓰는 눈치였었거든요. 리그에서 좀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투구 리듬이나 밸런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이제 좀 신경이 쓰일 거고 아마 지금 캠프에서부터도 되게 신경을 쓰고 할 겁니다. 이제 팬들도 이제 전광판 밑에 뒤에 이제 그 카운트를 이제 유심히 좀 볼 것 같고요.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피치 클락 시간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이때 팬들이 5, 4, 3 이런 식으로 투수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뭐 쓰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도 좀 충분히 그럴 수 해보거든요. 있죠. 작년에 네. 시즌 초반에 관중석에서 그런 좀 응원들이 했죠. 있었잖아요. 네, 했는데 이제 그게 정식 적용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네, 그러니까. 정식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다음 그게 공식 응원단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하면 뭔가 네, 그건 안 되죠. 일이 네. 생길 근데 것 공식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그래요? 상대를 극치. 그러면 비매너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왜냐면 농구 같은 경우는 자유수 던질 때 그냥 대놓고 막 이거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야구는 네. 어때요? 저는 야구는 비매너로 인식될 것 같은데 그럴 것 네, 같아요. 현장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변경점들이 3월 8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에서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캠프 때부터 지금 타자들, 뭐 투수들 모두 신경 써서 이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연습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혹시 그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피치클락에 대해서 애먹고 있는 구단 혹은 선수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지난해 제 기억에 맞다면 롯데가 좀 많이 롯데가 많았죠. 네, 네,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정작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식적으로 또 적용하면 투수들이 그에 맞출 것이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범 경기에서부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바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범 경기 개막전 아까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LG와 KT가 수원에서 맞붙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산과 하나가 청주에서, 그리고 SSG와 삼성이 대구, 기아와 롯데가 부산, 키움과 NC가 창원에서 맞붙게 되네요. 그 한화 새 구장은 시범 경기 때부터 경기를 치르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3년 만에 2022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갔었고 3년 만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다음 달 8일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되고요. 17일 날, 네. 3월 17일 날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이름이 이제 정해졌어요. 네. 이름 명칭 갖고 좀 지자체하고 좀 이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로 이제 정해졌고 17일 날 삼성과 2연전으로 이제 네. 이 새 구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생명 볼파크 아직 입에 안 익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창원 NC파크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해요. 앞뒤가 네. 또 뚫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중앙석하고 또 뚫려 있는 네네. 오픈 콘코스형 구조라고 하는데, 설계를 비슷한 데서 한 거. 네네네. 그래서 그 구장이 좀 비슷하고 뭐 먹거리를 사면서도 야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좀 이걸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림 몬스터까지는 아니고 몬스터 월 같은 것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변수가 있을지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전광판이 좀 작게 보여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는 그러니까. 안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피드보다 작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저렇게 가로로 길게 더 뽑지 않나요? 네. 근데 조금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좀 그런 정사각형에 분위기고요. 가까운. 저건 일단 조감도니까 뭐 실제로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사진만 공사 현장 사진을 네. 구단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자료가 좀 있었는데 그때 좀 보고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저 부지가 지금 한밭 종합운동장 한밭 종합. 야구장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네. 했었는데 나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좀 많이 마련해놓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야, 지난 시즌 이제 한화가 진짜 매진사의 연속이었거든요. 네. 오늘 이번에도 아마 시범 경기 때부터 가득 메우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하나가 작년에 거의 40번? 거의 50, 그 정도까지 이제 만 원이 들어찼는데 사실 하나구장이 제일 작았고 가장 오래됐어요. 1960년대 만들어진 구장이었는데 인원 수용이 안 돼서 하나가 관중수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단방에 이제 하나가 상위권 관중 그 동원역 상위권 구단으로 이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아무래도 비시즌 동안 2명의 선수를 또 보강을 했고 신무준 그리고 엄상백 선수를 보강했고 기존 전력이 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야구장에 많은 팬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을 야구의 가장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로 한화를 뽑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저희가 곧 한 수요일께 야구 기자 4분을 모시고 이번 시즌 2025 시즌 순위 예측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과연 야구 기자들,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중심으로 네 분이 이렇게 일단은 회장님이니까요. 네, 회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정라인이죠. 이런 예측 좋지 않아요. 사실 기자가 예측을 하는 직종은 아니에요. 분석과 현장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그쵸. 이 예측하려면 제가 점쟁이를 하죠. 하지만 이 갈 곳 잃은 팬들의 그 정보력 부족 그리고 이제 궁금증을 풀어줄 곳이 물어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욕하기 좋죠. 전문지 기자. 많은 분들 오셔갖고 제가 틀리는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꽤 많아요. 타율이 정생 기자 단독 쳐서 많은 편이에요. 제가 타율이 절반 이상은 된다. 제가 잘 맞추는 편이고 정보가 많은데 항상 이 방송 같은 데 나오면 이게 좀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일 날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시범 경기다 보니까 각 구단이 그동안 겨울 내에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테스트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얼굴들도 선을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외국인 선수들. 특히
올해는 이제 구간이 17명이라면 13명의 신입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현역 빅리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이 시범 경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인입니다. 그 올해 지금 캠프 기사를 쭉 보시면요, 신인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예년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실제 많은 구단들이 지난해 9월달 드래프트에서 상위 픽으로 지명했던 선수들을 캠프에 데려갔어요. 네. 많은 구단들이. 근데 거기서 몇몇 선수들, 지금 LG의 김영우 선수들, 삼성의 뭐 배찬승 선수, 이런 선수들의 기사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구위가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김영우 선수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의 이제 파이어볼로인데요. 전체 10번으로 이제 LG에 지명이 됐었는데, 사실 이때 드래프트를 좀 떠올리면 김영우 선수가 이쪽까지 갈까라는 좀 앞선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10번까지 밀렸고요. 하지만 이 선수 고교 시절부터 이제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였는데, 벌써 지금 시범 경기 스프링 캠프 그 불펜 피칭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이 묵직한 대포알 직구를 선보여서 그 LG 코칭 스태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빠른 볼은 누구나 던질 수, 누구나는 아니지만 많이 던지잖아요. 네. 지금 150km가 예전에 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구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코칭 스태프의 평가도 제가 좀 들어봤더니 이 빠른 공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빠른 공을 던지면서 얼마나 커맨드가 잡히느냐, 밸런스가 좋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김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런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지명됐던 이 배창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불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캠프에서 박진만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좀 주목해서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시범 경기에서 아마 만나보실 수 물론 이제 있을 정우주 선수, 네. 이런 최상위 픽 최상위권이 선수들도 있었죠. 당연하지만 네. 이런 1라운드 하위권이나 1라운드 중반 이후에 뽑힌 선수들의 좀 약진이 눈에 띈다. 예, 이게 올해 시범 스프링 캠프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범 경기 3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 개막은 3월 22일 날 시작입니다. 진짜 이제 한 달 반여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또 개막하면 진짜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또 개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쉴 수 있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왠지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 프런트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설레이죠. 사실 선수단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시범 경기 때까지는 행복해요. 다 10개 구단 다 뭐 90승 100승을 꿈꾸는 네. 시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스프링 캠프. 네. 시범 경기까지. 네. 희망에 차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개막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 이슈들 마지막 주제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13kg을 뺐다고요? 그렇습니다. 황재균 선수 뭐 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허경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없어졌어요.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일단 이강철 감독은 3루 자리에 허경민 선수를 쓰겠다는 입장을 전해놓았고, 거의 확정이죠, 이건. 지금 이강철 감독은 뭐 황재균 선수가 2루로 가는 그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2루도 지금 마땅히 주의 좀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지금 KT가 전체적으로 야수진이 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포지션에, 내야 포지션에 황재균 선수를 계속 둔다, 이런 것도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도 이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비시즌에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게 느껴진다는 게 네. KT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루수는 허경민으로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네. 네, 이강철 감독의 말대로라면. 그리고 1루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문성철 네. 선수에게 기회를 좀 먼저 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격수 자리 같은 경우 김상수 선수가 일단, 사실 허경민, 김상수는 확정인 분위기고, 지금 2루 자리를 놓고 황재균 선수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네, 오인석 선수하고 이렇게 좀 경쟁을, 손성호. 네, 좀 경쟁을 돌리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야도 여차하면 외야도 가겠다는 게 황재균 선수의 이제 설명인데, 지금
좌익수 자리, 김민혁 선수 자리죠. 네. 네, 그 자리를 이제 뭐 주전은 아니더라도 그 뒤를 받칠 수 있는 외야 자리도 좀 한번 노려보겠다. 글러브까지 네. 빌려왔다고 뭐 기사가 뜨던데. 그렇죠. 이제 글러브 4개죠. 그러니까 내야, 네. 외야, 일루, 뭐 그러니까 글로브는 그렇죠. 지금 외야하고 네. 일루 밑에 네, 밑에. 하고 이제 삼루 삼루. 하고 2루 유격수 네. 이렇게 또 2루가 아마 글러브 네. 여기 밑단이 좀 짧아요. 네. 네, 글러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글러브를 가지고 이제 적응하고 있다. 내 포지션을 찾아 산만리. 이게 지금 황재균 선수의 입장입니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황재균 선수가 87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8살이잖아요. 거의 네, 40이 다 됐어요. 네, 40 다 된 나이에 지금 이 선수가 원래 3루 유격수를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 입단할 때 유격수였어요. 유격수. 그 다음에 3루로 롯데에서부터 맞죠. 들어갔죠. 롯데하고. KT하고. 근데 2루를 본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2루는 이게 역모션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루수하고 유격수는 같은 방향으로 네. 수비를 하니까. 그렇죠. 2루수는 역모션이 반대쪽으로 걸리니까 공을- 예. 이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전, 10년 전 상황도 아니고 지금 38인데 이걸 안 하다가 이걸 한다는 것도 무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키스톤 내야가 다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김상수 선수도 지금 연령대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90년생이니까. 그다음에 좌익수를 간다? 지금 38인데 이 런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면은 참 이 뛰는 게 예, 지금 한유섬 같은 선수도 89년생이잖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명 타자를 돌려서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익수를 본다? 이것도 쉽지 않고 가능한 건 사실 일루예요. 일루인데 일루는 또 문상철? 네. 근데 문상철도 나이가 91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상철도 외야는 봤으니까 이제 타격을 또 살려준다고 하면은 문상철을 일루로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황재균 선수가 자리가 없는 거죠. 애매해져 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백업 여러 포지션에 우타 백업으로 이제 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지금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변화폭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주요 선수들 한두 자리 정도 바꾸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 여러 개 바꾸면은 이게 수비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는 백업 이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좌익수는 뭐 기동성 때문에 떨어지고. 그렇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주 포지션이 아니라서 특히 이제 그 좌익수나 외야수들은 자기 키를 넘어가는 네. 타구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네. 그 포지션이 전문 외야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좌익수는 있을 것 같고. D가 없잖아요. 네. 내야수 뒤에는 좌익수가 있잖아요. 아니 외야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야수는 D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를 하게 되면 대형 사고죠. 사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황재균 선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87년생입니다. 이제 주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허경민 선수라는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한 FA 선수가 오는 바람에 더 자리가 애매하게 됐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지난해 시즌을 좀 떠올려 본 황재균 선수가 뭐 그래도 경쟁력을 과시했다는 쪽도 있지만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비나 예전에 이런 황재균과 데서. 비교하자면 네, 좀 많이 떨어지는 네. 게 사실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예. 작년에 37이니까 에이징 커브가 오고도 남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도 보면 이게 좀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하는 그럼 장면들이 네, 많이 이게 나왔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제 기억에 맞다면 네. 그때 좀 실책성 플레이도 좀 있었던 거 이거 같고. 근데 골치 아픈 게 그렇다고 황재균을 아예 백업으로만 쓰기에는 또 이제 저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위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황재균 선수는 만약에 지난해 공격력 기준으로 보면 두 자릿수 홈런 그래도 타점이 한 60개 가까이 때려줄 수 있는 자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다는 점, 포지션이 애매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강철 감독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쓰는 해법을 잘 캠프나 시범 경기에 잘 구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거는 지금 강백호 선수가 지금 포수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뭐 주전은 아니지만 이제 장성호가 주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포수 마스크를 쓰면 지명 타자 자리가 그때 지명 비잖아요. 타자로. 뭐. 그때 이제 2번 정도 나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베타로 뭐
부상자나 네. 뭐 이런 상황을 보고 네. 이제 들어갈 유틸 같이 유틸리티처럼. 네. 작년에 137경기 나오고 500타석 이상 썼어요. 올해는 많이 줄어들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 요새 그 다른 얘기인데 한창 AI가 흥하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쳐봤어요. 네.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로 이제 황재균. 네. 황재균의 이번 시즌 KT 황재균의 그 수비 포지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이제 뭐 되게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아 근데 만약에 이제 황재균 뭐 13kg를 뺐다는 것까지도 거기서 이제 A가 잡아내더라고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어. 이정우의 글러브도 빌려왔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주더니 만약에 기대 이상의 능력을 아니 어떤 일정 기준치 이상의 수비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전략 이강철 감독의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담당할 거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예 이런 이야기를 중국산 AI인 딥시크가 저에게 해줬습니다. 네. 사실 이상적인 거는 2루 보면 좋죠. 2루를 볼 수 있으면 가장, 네, 사실 거기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현재 예, 주전이 안정해진 위치니까 뭐 2루 보면 좋은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요것도 뭐 답이 나오려면은 시범 경기가 지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시즌 초반까지 좀 네, 봐야 될 것 봐야죠. 같아요. 4월 중순까지는 좀 보고 결정이 될 연습 것 같아요. 경기 이제 캠프 연습 경기하고 시범 경기 통해서 테스트하겠죠. 수비 포지션은. 아니 일단은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현재는 훈련을 하고 있을 거고 KT 내에서 나온 얘기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나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포지션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강철 감독이 2루로 가는 게 그 이상적인 그림인 것 같긴 하다. 좀 이상적이죠. 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멘트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